안녕하십니까. 눈한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올해 고1 되시고 어쨌든 그 자퇴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자퇴 고민하는 사람 치고는, 학생 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이제 그 내신이 중학교 때 우수하다는 건 이제 상대적이죠. 그래서 본방 전에도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는 우수한 내신이었는데 가니까 모의고사를 막 처참하게 맞아서 멘탈이 깨지고, 그래서 상담을 해줬는데 내신 중심으로 챙기라고. 또 빡센 고등학교 가면 정말로 빡세죠. 분위기 잡고 야자하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경쟁을 해서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일정 수준 유지하면 내신은 좀 불리할지 몰라도 이 내신 불리한 정도가 가만히 그래서 플러스 알파도 좀 되고 정시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실력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빡센 고등학교 가는 것도 경쟁 체제를 버틸 수 있는 이제 마인드가 됐냐는 거죠. 마인드가. 그러니까 이 경쟁을 즐기고 해봤냐는 거죠. 모두 활동을 보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느끼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한다, 많이 한다, 열심히 했다 라는 게 정말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본인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물한 개구리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자신감의 바닥을 찍는 거죠. 이게 멘탈이 깨졌다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자기가 싫고, 근데 모의고사 국어랑 영어를 10개씩 틀린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보는 법을 연구하면 한 6, 7개를 순식간에 맞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유형에 정리되고 어떻게 붙는자, 그럼 6개 정도는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4개 정도 치니까 이거 가지고 멘탈 깨진 거라면 상관없다, 잊고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내신 수학도 10개 틀린다 그러는데, 중학교 때는 그저 90점을 맞던 학생이면 고등학교 때 70점대면 1등급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개를 어떻게 틀렸느냐, 뭐 때문에 틀렸느냐 라는 거죠. 어려워서 틀렸느냐, 계산 과정을 실수를 했느냐, 내용을 하나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두 번째 한다라는 거죠. 자신감 받아치고 안 되겠다, 이런 게, 요게 문제라는 거죠. 멘탈이 깨졌다. 그러면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야자도 안 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생활이 깨졌다는 거죠. 자신감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서 위축되고, 이것도 멘탈 깨진 거고. 그러니까 수행 때문에 시험 공부도 아직 하나도 못했고, 이런 게 이 수행이나 스펙을 최소로 해서 내신부터 챙겨야죠. 내신 공부부터 먼저 해야죠. 스펙도 최소로 하고 수행도 그냥 최소 선방하는 것처럼 빠르게 해서 내신 공부 시간을 챙겨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원 선생님 두 분께서 거기 왜 갔냐, 하실 정도 거기 왜 갔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거기 왜 갔냐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갔다, 그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깨지더라도 이렇게 멘탈이 깨지니까 왜 갔냐고 하는 거지, 잘못 갔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뭐 엄청나게 절망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의고사 6개, 10개를 틀렸더라도 충분히 모의고사 10개 틀려도 내신 1등급, 2등급 찍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네가 그렇게 내신을 포기할까 했더니, 내신 해야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신하고 꾸준하게 올려야죠.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수시 입사제 가고 그래야죠. 정시 공부할 시간은 방학만 해야죠. 현재 상황에는. 그죠? 자, 제 성격상 수행 같은 거 챙겨야 되면 챙기는데 최소 시간에 빠르게 챙기라죠. 최소 시간에 빠르게.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멘탈이 깨지니까 부모님도 일단 허락하시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계획이 없죠. 자, 자퇴를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검정고시생이라는 그 시각이 있어요. 검정고시생. 학교 부적응자 아니야? 이런 시각을 끝까지, 대학을 잘 가면 또 상관없는데,
대학을 잘 가지 않는 한 부적응자가 아니야 라는 걸 다 알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시각 문제고요. 두 번째, 자퇴를 했을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이 학교에 있을 만큼 하려면, 학교에 있을 만큼 시간을,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 이 검정고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저도 이제 검정고시생 한 명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관리를 해줘야 돼요. 고등학교처럼. 그러면 고등학교처럼 하루 종일 관리하는 데가 드물어요. 그러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어요. 친구들 없고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긴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높여서 공부할 때는 쉽지 않아서 인서울이 쉽지 않아요. 검정고시 점수만으로 지방대 정도 가거나 아니면 무조건 정시를 해야 돼요. 수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시로 해서 수능 날짜에 운명을 걸어야 돼요.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어쨌든 위 사유 때문에 전학가도 입시에 더 힘들 건 뻔하고, 그죠? 전학도 생각을 해봤는데 전학도 이렇게 멘탈을 챙겨서 해야지 멘탈이 깨진 상황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냥 자퇴하는 것도 당연히 옳은가 싶죠. 옳지 않죠.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에 이제 자퇴하는 분이 있어서 이 자퇴하는 분 계획을 짜놔서 그 계획을 다 질문하면서 이 자퇴 계획을 보강하시라고 하면서 질문을 다 올려줬거든요.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짜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자퇴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퇴 후에 어떻게 할지 이 상황, 계획을 쓴 걸 봤죠? 그거보다 더 철저하게 짜져야 된다는 거죠. 미술이든 음악이든 공부든 잘한다는 소리를 하면 이게 미술 음악을 특별히 안 할 거면 공부를 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퇴 후에 계획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서 공부할 거냐, 교육기관이나 교육장소. 그 다음에 2번, 내가 자퇴할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 능력이 되느냐, 그럼 그 능력을 어디서 키울 것이냐, 어떻게 키울 것이냐. 3번, 그래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게 안 될 때 대안은 뭐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대안을 하고 어디에서 능력을 키우는 것들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검정고시는 고2학년 1학기 정도 수준이니까 검정고시는 쉬운데, 검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정시를 봤을 때 이 정시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뭐 차라리 이런 거랑 똑같죠. 그러면 이거 다 때려치고 재수학원을 찾아서 고1인데 여기 입학해갖고 3년 동안, 2년이나 3년 동안 재수학원에서 아침에 7시부터 저녁에 11시까지 계속 반복해가면서 수능만 정시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창생활이나 뭐 이런 건 다 없죠. 이제 기계되죠. 공부하는 기계. 예? 학창시절이라는 것도 없고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를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이 무한 자유 때문에 이 자유를 어떤 틀을 만들어서 검정고시를 하고 이게 자퇴를 해서 정시를 공부하는 과정 동안에 엄청난 비용이 들면서 외롭게, 그러니까 마치 이 혼자서 고시원에 짱 박혀서 3년 동안 공부해라 라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각오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살펴보니까 자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수한 편이니까 조금 더 내신을 계속 끌어올리면 돼요. 내신이 잘 나온 애들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올라가요. 두 번째, 모의고사 이걸로 멘탈 깨질 필요가 없죠. 모의고사 준비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다만 이 수학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힘드니까 이걸 따라가야죠. 방학 동안에 뭐 과외를 더 하든지 뭔가를 해서 악착같이 이걸 따라가고
욕심을 내서 그렇죠. 본인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과거의 생각이죠. 과거의 생각. 지금 현실을 인식하고 난 쫓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야자도 악착같이 하고 수행도 최소한 시간에 챙겨서 이게 그 내신 준비를 해야죠. 내신 준비를 야자하고 수행하고 내신 준비를 해서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정시를 할 방법을 먼저 권고해야죠. 학교 안에서 수능만 공부하자 라는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요 가진 기초, 따라간 기초나 경쟁을 가지고 그때 자퇴를 해가지고 뭐 재수생 다니는 종합반을 다니든지 단과반을 다니든지 해서 해야죠. 3년 내내 2년 3년 이 검정고시 해가면서 3년 내내 이렇게 정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권합니다. 조금 더 참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좀 지나면. 최소 수행 시간 들여서 내신하고 지금 중간고사 한 2주 남은 데도 있고 3주 남아있는데 일단 하고 중간고사 하고 기말고사까지 무섭게 해서 쳐 올려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방학 때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퇴 안 하시는 게 현재 상황을 보니까 더 좋을 듯 해서 찍어드립니다. 네, 둔산동 동학쌤입니다.